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에 저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쓰기 1파트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준비하시고 당장 임박해서 보시는 분들도 한눈에 이걸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쓰기 일부분이 여러 가지의 문법을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한눈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다른 부분은 내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쓰기는 단시간 내에 문법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점수를 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쓰기 일부분의 이 부분은 반드시 문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1월에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조금 시험 준비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쭉 듣고 세부적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정리학 총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총정리를 할 때 한마디로 쓰기 1파트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문법들을 장황하게 얘기하기에 앞서서 기본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잖아요. 뭐 받자, 빼자, 비교문, 보어도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막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받자랑 빼자가 눈에 잘 안 띄고 기본적인 구조인데 어휘나 아니면 구조상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난이도를 높여놓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전날까지 이 문법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러 딱 갔는데 너무 어려워라고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을 잃으시면 안 돼요. 기본 구조부터 신경 써야 돼요. 주, 술, 목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법만 외워요. 그 문법을 외운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 구사잖아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문법 시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괄호 넣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쓰기 1파트는 말이 되게끔 이 단어를 순서대로 배열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 구조, 뼈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구조부터 신경을 쓰고선 다른 문법들을 배워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제가 한눈에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드리는 시간이라서 중요한 문법들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그에 앞서서 한 줄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라 그럼 무조건 기본 구조입니다. 그 기본 구조가 뭐냐?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가 기본 구조고요. 부사어는 그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거. 배열하기가 있는 HSK 4급이랑 5급에서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구조를 다 익혀야만 6급 그 이후의 급수로 갔을 때 여러분이 제대로 작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기본 구조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고 핵심 문법 중요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뽑아서 조금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좀 드릴 거예요. 핵심 문법 보시면 부사어의 위치가 이제 첫 번째예요. 부사를 단독으로 카테고리를 가지고 시험에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사어의 위치는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 부사어를 부사라고 안 하고 부사어라고 하잖아요. 부사어에는 부사뿐만 아니라 개사구, 영어로 따지면 전치사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어로 뭐 of나 for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뒤에 수반하는 그 전치사구인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영어는 전치사구가 문장 제일 뒤로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 have lunch 해놓고 at home을 그 런치 뒤에다가 at home을 넣잖아요. 근데 중국어는요, 그 앞에 넣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한국어 어순이랑 오히려 똑같은데 영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개사구를 제일 뒤에 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장문을 하실 때도 5급 장문하실 때도 그렇고 6급 장문할 때도 그렇고 그 부사어가 되는 개사구를 문장 제일 뒤로 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부사어가 자꾸 제가 처음부터 주어 수어사에 들어갑니다. 이유가 이 개사구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어의 위치, 부사 이런 거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사어 중에서도 부사로 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很大的会投资股市往往有风险이 있죠. 부사가 있기는 하지만 부사 하나가 수로 앞에 쓰인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문법을 정리를 하면서도 그 문법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냈어요. 그 구조 자체를 이용을 할 수 있게. 자, 보시면 천천히 볼게요. 더 뒤에 무조건 명사 넣고 시작을 하셔야 되죠. 그죠? 문제 풀이 순서 잘 보세요. 호이 나왔고 도우즈고시 나왔고 왕왕 나왔고 요 나왔고 펑션 나왔어요. 서로 붙여놓을 것을 찾다 보니까 헌따더 해놓고 펑션이라는 단독 명사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첫 번째 짝꿍을 붙여놓고 여러분이 여기서 주어를 찾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수어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여우가 수어일 것 같아요. 여우의 수어 이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A가 B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예요. 그럼 이제 이 주어랑 목적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뭐를 가지냐는 거죠. 그럼 이제 요를 기점으로 해서 헌다더 펑션이랑 더우주 고시가 있으면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 각각 뭐를 배열해야 될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큰 게 작은 걸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우어 여치엔이잖아요. 내가 돈보다 더 큰 존재잖아요. 내가 얘를 소유하는 거니까 요라는 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큰 게 앞으로 와야 돼요. 주식 시장이 큰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소유가 될 수 있는 게 리스크, 위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시랑 펑션을 몰라요 라고 해도 얘가 뭔가 크고 작은 뭔가를 갖고 있다. 헌따만 봤어도 이 하나가 시장의 시자는 보이잖아. 작은 거든 큰 거든 이런 걸 이 크기를 따질 수 있는 이 아이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계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왜냐면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고시를 모르고 펑션을 모르고도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도 얘가 주어가 되는지 목적어가 되는지 글자 하나만을 가지고도 유추를 하는 법을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해결됐어요. 그러면 더우즈 고시 자체가 주어죠. 그리고 여우한다더 펑션 하면 어디요?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고 부사어는 주어랑 수어 전체 이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방식대로 풀어야지 앞에서부터 다짜고짜 풀지 마시고 짝꿍 붙여놓고 수어 잡으시고 그 수어를 기점으로 해서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핵심 문법. 겸어문이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죠. 겸어문 또 중국어 문법을 얘기할 때 겸어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영어로 따지면 사역동사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시키는 거잖아요. 구조만 잘 볼게요. 주어가 선생님이 학생한테 숙제를 하라고 시킨다는 문장이 있다고 봐요. 그럼 학생이 숙제를 하는 거죠. 숙제를 하는 주체가 학생인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학생한테 숙제를 시켰다는 건 선생님이 숙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랑이나 시의 겸어문 동사 뒤를 해결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주어 먼저 찾지 말라고요. 제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예문 보면서 갈게요. 这个兴奋是人们 사역동사 겸어문 나왔네. 十分好消息가 나왔어요. 十分은 매우라는 뜻이죠. 첫 번째 핵심 전략을 설명하면서 제가 헌다 더 뒤에 펑션이라는 명사가 온다라는 규칙 하나를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 규칙을 은근슬쩍 제가 끼워 넣었거든요. 헌전 페이창 十分 같이 정도 부사죠. 매우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정도 부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오, 시아오시 명사죠. 저거는 지시사랑 양사죠.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거 얘네 둘을 붙여놓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짝꿍 붙여놓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붙여놓고 그럼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흥분을 하겠죠. 그쵸?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매우 흥분을 해요. 그럼 그 흥분을 시키는 게 뭐야? 이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 사람들을 흥분시킨다. 절대 처음부터 가시면 안 돼요. 이 시라는 겸어문 동사를 해결을 보고 사람이 흥분하는 거죠. 이 겸어문 동사 뒤에 있는 이 주체가 이 행동을 하는 걸 먼저 세워놓고 앞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되게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겸어문 이 포인트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받자문을 빼고 중국어 문법을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시나 랑이나 받자나 제가 뒤에 얘기할 빼있잖아. 다 구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개사구 구조예요. 주어랑 본 주어 수어 사이에 들어가죠. 받자 보시면 바는 여러분이 뜻을 을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월달 수업이라서 제가 이제 앞으로 2월, 3월 쭉 진행되면서 제가 또 하나의 그 주제를 정해놓고 심층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때 받자를 아마 언젠가는 제가 심층적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전에 있는 강의 때도 물론 했었고요. 근데 오늘은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요 문법들이기 때문에 받자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지만 시험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을 드립니다. 을입니다. 그럼 그냥 시간선대로 가시면 돼요. 내가 이 책을 테이블 위에 놓아요. 근데 놓는데 어디서 테이블 위에 있어요. 그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한국어 어순이랑 비슷해요.
원래는 내가 我吃饭이잖아요. 내가 먹어요 밥을이잖아요. 근데 我把饭吃了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강조하느라. 그러니까 한국어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자, 볼게요. 已经分配把好了我认为 뭐지 이거?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짝꿍부터 지으세요. 근데 더도 없고 형용사에서 정도부사 관계도 없어요. 그 바자 뒤에 뭐뭐 을을 대상하는 목적어가 오는데 이징도 명사 아니죠? 分配好了我认为가 명사인 것 같아요. 그럼 바 뒤에 명사를 넣고 그리고 동사로 추정되는 애를 이어서 넣고 기타 성분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러면 문제 끝났어요. 보시면 바 임무를 다 분배를 잘 해놨다. 아까 시나 랑의 겸허문 동사도 마찬가지고 이 뒷부분을 먼저 해결을 보셔야 된다는 걸 내가 임무를 분배를 잘 해놨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거 여기서 부사 일부러 제가 이징이 들어간 문제를 골라왔어요. 이 부사 어디다 넣어야 돼요? 주어랑 수어 사이에. 개사구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사구랑 이제 부사랑 같이 충돌을 할 때는 얘가 사실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바자가 계산인데 얘를 사전에 찾으면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잡아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무 자체를 내가 내 손에 쥐고 이거를 분배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자도 사실상 성분은 개사가 맞는데 그 근원을 보면 동사에 가깝단 말이에요. 바자 앞에다가 이징이나 해당되는 부사나 부사어를 넣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도 드린 겁니다. 이징은 바 앞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빼이자 넘어갑니다. 빼이자도 사실은 이제 빼이자를 저한테 처음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5급을 어느 정도 준비해 보신 분이나 중국어를 5급 정도의 시험을 보실 만큼 초중급을 좀 마치시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빼이자를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도 슈나랑이랑 비슷한 게 행위의 주체가 와요. 자, 조금 뭐 슬픈, 빼이는 사실 당하는 개념이라 좀 슬픈 예문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엄마한테 맞았어요 라는 얘기를 쓸 때 일단은 때렸다라는 동사를 써야 돼. 맞았다라는 동사는 중국어에 없습니다. 때림을 당한 거죠. 그럼 누가 때린 거야? 엄마가 때렸어요. 행위의 주체랑 수어를 써주셔야지 그거 당하는 피해자를 앞에 주어에 쓰시면 돼요. 자,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할 겁니다. 시인이란 동사는 뭐예요? 흡인이죠. 끌어당기는 거예요. 뭐가 무엇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차를. 근데 예쁜 차가 지나가요. 그 차가 나를 끌어당기잖아요. 내가 그 차를 끌어당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라는 동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빼이자랑 같이 나올 때 헷갈리기 되게 쉬워요. 워 나오고 조금 화주가 나오고 빼이가 나오고 메이어가 나왔어요. 자, 일단 시인 동사를 봤을 때 누구를 끌어당길까요? 누가 누구를. 행위의 주체를. 끌어당기는 주체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차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저 예쁜 자동차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연극이 끌어당겨요? 내가 끌어당겨요? 연극이요. 보시면 이 연극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쵸? 연극이랑 내가 있을 경우 나는 이 연극에 의해서 매료가 됐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되지 않았다라는 이 부사도 아까 바자처럼 빼이자 앞에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 빼이자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때렸잖아요. 그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적어 넣으셔야 돼요. 끌어당기고 매력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그 연극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의 그 문법 그 설명 중에서 존연문을 빠뜨리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존연문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잘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문제로 봤을 땐 존연문인지 모를 가능성이 되게 커요. 바자나 빼이자나 슈나랑처럼 대놓고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연문이라는 건 뭐가 중요하냐면 존재하고 출현하는 게 존연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나 장소예요. 어느 시대에 무엇이 나타났다. 어느 장소에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파 위에 부부가 정확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사이좋게. 이런 식의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시간이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사는 존재하거나 출현하는 동사. 보시면 이제 어디에서 팁을 얻을 수 있냐면 이거 요 小盆栽 리서 더 뒤에 명사 붙이는 거는 그냥 여러분 즉각적으로 가셔야 돼요. 명사 단독으로 나와 있는 거 내가 이거 단어 몰라. 그래도 명사 얘밖에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건 양타이샹이 나와요.
지금 명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주어랑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에 지금 샹이라고 위치를 나타내는 그 정보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 그러니까 단어가 있어요. 그럼 양타이 샹, 그죠? 조사가 있는 거죠. 지금 양타이 샹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어로 가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이 장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녹색 화분이 있다라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아니면 장소 말고 동사를 기점으로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다 싶으면 반드시 그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그 단어를 주어로 삼으셔서 조년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쭉 문법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쫙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조금 뿌듯한 게 뭐냐면 오늘 배웠던 이 5가지의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HSK 5급뿐만 아니라 6급 그 이후에 작문을 하시는 모든 상황에서도 이 문법적인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문법이고 또 HSK 5급에서 배열하기 위해서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갖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단순히 앞에서부터 말을 만들고 내 느낌대로 말을 만들지 마시고 오늘 설명드렸던 문제풀이 순서에 따라서 이 기본 문법에 입각하여서 문제를 푸시기를 바라면서요.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